자, 우리 또 다른 귀염둥이죠. 네. 정청래 의원이 아까부터 목을 빼고 본인이 준비한 게 이번에 있다고. 셀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의리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겸손인이 아니고 참 의리인이에요? 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어제 알았어요. 오늘 안산 지역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본인이 연설한 거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잖아요. 그건 나는 경남 내가 지역. 한 것만 봐. 이 파파이스도 내 분량만 봐요. 18분 30초 뭐 이런 거. 근데 오늘 안산에 가려다 보니까 안산이면 또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또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표를 얻고 막 다니고 있잖아.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유민 아빠한테 전화했지. 유민 아빠 급하게 볼 일이 생겼다. 어제 찾아갔지 안산에.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연설 때 쓰고 있는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유민 아빠가 그러는 거야. 형님, 의형제 맺었거든요. 형님은 참 의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꼭 믿어야 될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의리인으로 하기로 했어. 참 의리인. 자, 오늘 의원님이 최초로 아이템을 스스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프까지 준비해가지고. 뭔지. 오늘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내 이거를 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지시를 했지. 이 그래프를 만들어라. 뭡니까, 내용이? 역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 누구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명 역대 대통령의 추이를 제가 분석해 왔죠. 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왔어. 네, 한번 해보세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네.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깨고 29.7%로 내려앉았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벌어질 상황 이것을 내가 예언하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김영삼 대통령 네. 71%로 출범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83% 같죠. 이게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회 척결하고 막 네, 그럴 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비교할 거 바로 이 시점이죠. 네. 3년차 1분기 37%.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쳐요. 이게 뭐냐면 IMF 기간이죠. 요게. 자, 그리고 6%가 나왔었군요. 6%까지 나왔어요. 이런 지지율은요,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역대 최저 지지율. 무려 83에서 6%까지. 네. 이런 걸로 보고 전문 용어로, 롤러스케이트 지지율이다. 아니다, 롤러코스트. 롤러코스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자,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보겠습니다. 71%로 시작해서 쫙 떨어져요. 그리고 3년 차에 그래도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집권 때 임기 말 때 24%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60%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 시기 33%를 기록하죠. 그리고 27%로 끝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합니다. 52%. 그리고 21% 기록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권 기간 중 출범하자마자 가장 낮은 지지율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 그 국면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서민 플랜들이로 가요. 쇼든 뭐든 간에. 그래서 44% 바로 이 시기 이러다가 23%로 임기를 마치죠. 자, 박근혜 보이나 이게? 42%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다시 말해서 본인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약 10%가 낮게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불법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불거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작년에 4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29.7%. 최근
5명의 대통령 중에는 3년차 1분기에 가장 낮은 지지율.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이 29.7%는 놀랍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떨어져 봐야 최근 가장 높은 근데 새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떨어져서 29.7%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올라서 29.6%고. 그렇죠. 최근 최근에 거의 1년 10%. 사이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네. 지지율과 5.8%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거죠. 자, 추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하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지율이 네. 상당히 높게 지탱되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나요? 네. 제가 이 지지율 분석을 해봤더니. 정밀하게 해봤더니 네.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떠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이 확확 달라지더라는 거죠. 착시 현상이 있는 착시 현상이 거군요. 있다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박근혜 지지율은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죠.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평균으로 따져서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네.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한참 낮은 상태에서 유지됐는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만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0%로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집권 3년 차 1월 달에 2월 달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해서 29.7%를 찍었을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야, 지금. 아직 해석을 못 하셨구나. 네. 네. 아니, 전망도 하신다면서요. 일단 네. 물 먹으면서 시간 좀 벌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엇이 터졌을 때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지지율이 반등하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대체적인 지지율은 집권 초반기의 개혁 작업입니다. 이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냐면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해서 사적인 측근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 이래서 집안 단속을 못했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지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라는 네. 거예요. 일단 집권 전반기에 업적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집권 초창기에 힘 있을 때 밀어붙여서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하고 아주 특이한 특이사항은 집권 초반기에 업적이 없다. 네.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하고 옷만 신경 쓰고 업적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일단 심각하고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이따 그건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근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건이 지금 터진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윤회 사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친인척이나 혹은 가까운 측근 비리는 정권 말기에 다가가서 정권 힘이 터지거나. 빠질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차에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2년 차 중에서 터진 사건 중에서요. 대통령 아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형 문제라든가 이거하고는 레벨이 다른 문제가 터졌다. 네. 아무리 이것은 해명하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이거는 만회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의 예언입니다. 네. 35%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집권 내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없고 집권 말기에 터질 심각한 사건의 몇 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집권 중반기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불능이다. 이런 저의 나름대로 예측이 코렉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지지율 반등의 유혹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그렇죠, 보통.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올해에
남북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이것이 없으면 지지율 반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월 9일 날을 잘 봐야 된다. 5월 9일이요? 5월 9일. 5월 9일이 무슨 5월 9일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을 이긴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60년 기념식 때는 10년 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뭐 다 참석을 했어요. 세계 주요 정상들이. 근데 70주년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는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태지만 사실상 불참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오바마가 불참하는 게 무슨 뭐 일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60주년 때는 조지 부시가 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제1비서인가요? 참석한다고 이미 했어요. 네. 근데 오바마가 지금 러시아하고는 지금 껄끄러운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래서 참석할지 안 할지 미정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참석해줬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가서 김정일 비서와 뭐 악수를 한번 하든가 뭐 하든가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그걸 계기로 뭘 해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까 안 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런 상황.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할 확률이 높고 쾌히 안 하면 안 할 확률이 있다. 안 할 확률이 있긴데 고민스럽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갈까 말까 이게 고민하겠죠. 근데 그게 딱 왜 고민거리죠? 오바마가 안 오면 글쎄요. 딜레마죠, 하나의. 이게 이제 제가 북한 전공했잖아요. 나도 대학원 나왔어. 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남북 관계를 보고 학술적인 전문 용어로는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통 큰 결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북에서 나온 걸로 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튼 원하지 않든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남북관계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 이게 이제 하나의 표피적인 분석이고 어느 언론도 분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를. 네,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실제로 안에서 멍드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반 현상입니다. 예. 실제로 관피아를 척결하자.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 제가 실제로 만져서 만든 법인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게 이제 관피아 방지법인데요.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보통 유관 기관, 유관 단체 다 취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됐던 한국선급 이런 데는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다 가죠.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센 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됐죠. 네. 이 법의 핵심이 뭐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유관 기관 및 단체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굉장히 센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전관예배에서 법조계는 예외였거든요. 근데 법조인,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무사. 이런 사람들도 3년 동안 취업 못 해요. 어떤 사람들 재산공개 대상 이상자. 다시 말해서 검사장급, 법원장급. 이게 한 220여 명 되는데요. 검판사 중에 핵심이죠. 근데 퇴직을 하더라도 3년 동안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로펌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취업이 묶여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취업이 풀려요. 그럼 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취업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송채경화 기자 같은 경우 송채경화, 뭐 근면, 성실, 뭐 A, B, C, D 뭐 이렇게 다 매길 거 아닙니까? 전문성 이런 거. 그거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꼼수로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그래서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들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다. 네. 근데 거기다가 결국은 지금 13월에 연말정산 세금 폭탄, 그리고 담배세 인상, 소득세는 계속 늘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법인세는 계속 내려가고, 이래서 세금 불균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세 저항은 30만 명 이상이 저항하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간접세로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1600만 이 근로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또 다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집권 3년차 1분기에 29.7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데 더 놀랄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바이다. 예언하는 바이다. 만약에 예언이 틀릴 경우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더라도 관두겠다. 만약에 내 예언이 틀린다면 이 파파이스를 대통령이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다. 최고위원직에 당선되더라도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당선된 건데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